안 되겠다. 우리 한국으로 떠나자. 어느 날 정말 뜬금없는 엄마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엄마가 그렇게 결정하기로 한 날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우리 언니랑 오빠랑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를 따라 처음 듣는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이 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이었죠. 사연자의 엄마는 왜 갑자기 한국으로 가자고 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SNS와 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엿한 한국살이 10년 차 엘라입니다. 우리 가족은 강원도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잘 지내고 있지만 처음 엄마와 아빠를 따라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나는 미국인인데 왜 한국에 와서 살아야 하지? 엄마는 이 아무것도 없는 촌구석에 뭐하러 왔을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간 살아보니 엄마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알게 되었죠. 사실 엄마는 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증의 삶이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언니와 오빠,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늘 걱정이 앞섰습니다. 엄마가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걱정이 되고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가 우리의 곁을 떠나버릴까 걱정이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불러 앉혀놓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마음이 많이 아프단다. 부모님과 친한 친구를 연거푸 떠나보내고 마음이 약해져 있어 우리가 엄마를 도와야 해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상담센터도 다니고 다른 일에 열중하시려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셔도 곧 우울과 무기력이 엄마를 지배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한국으로 가야겠어. 한국에서 살고 싶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왜 갑자기 엄마가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결정한 순간부터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죠. 오빠는 대학교 진학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한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어렸던 언니와 저는 부모님의 말을 그냥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결정하신 만큼 그곳에 가면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가닥 희망이 있었어요.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라고. 당장 미국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곳은 도시도 아니고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산과 논과 밭과 나무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가게조차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한국이 K-팝이며 드라마, 문화 등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거조차 유명하지 않을 때이니 엄마가 이곳으로 이사온 게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의 병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파원이었던 할아버지를 따라 엄마는 아시아의 곳곳에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어나시길 일본에서 태어나셨었다고 해요. 일본, 태국, 중국, 한국까지. 한 군데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는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 탓인지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던 성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가뜩이나 외로움을 타던 엄마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엄마 곁을 떠나는 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니 엄마의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껴지셨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기에 결정을 내리신 거였어요. 어렸을 적이 많은 나라들을 경험했었는데 엄마는 유독 한국을 좋아하셨다고 하죠. 어렸을 적 기억이라 왜 그렇게 한국에 마음이 쓰였는지 엄마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얼마간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왜 엄마가 다시 한국에 오자고 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결혼하기 전 한국에 배낭여행을 오셨다고 해요. 3개월간 영어 캠프에서 강사로 일하시면서 머물다 가시고 아빠와 결혼을 하셨던 거죠. 엄마와 한국 간의 인연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의 시골 생활은 첫날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문턱이 닳는다고 하나요? 이웃집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노란머리 외국인 가족이 신기했는지 매일같이 우리 집에 들리셔 인사를 전하고 가셨습니다. 다들 영어를 못하시니 들어오시면서 헬로우, 하이를 하시고 얼굴 보고 웃고 또 헬로우, 하이 외치시며 나가셨어요. 근데 그냥 들리시는 일도 없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바구니에 상추, 고추, 감자, 호박 등 듬뿍 담아오기 바쁘셨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집에 들렸다 가실 때마다 엄마도 얼굴에 웃음이 늘어나기 시작했었어요. 서로 한국어와 영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인사말을 나누지만 엄마는 그게 재미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우리 가족 모두 한국말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참 동안 언어가 되지 않아 힘들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뭐라 하시는 건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나 한국말을 하게 되었을 때쯤 알게 되었지만 별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밥 먹었냐? 밥 먹어라.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 있다. 매일 밥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것을 아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밥 한 번 먹자가 인사가 되었지만 말이에요. 낯선 시골 생활에서 우리 가족을 가장 신경 써주시던 분들은 건너편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시골 생활이 어렵진 않을까 걱정해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가끔 용돈도 주시고 시장에 나갔다 오실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거리를 사다 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딸도 외국에 나가 살게 된 지 얼마 안 되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낯선 곳에서 적응하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매일 눈물이 났었는데 우리 가족이 이사를 온 후 할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신경 써주시면 할머니의 딸도 외국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적응하는 게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부디 그분들도 우리 가족처럼 좋은 사람들을 만나 적응을 잘했길 바라주었습니다. 엄마는 주변 할머님들과 친해졌을 때 방에서 고스톱이라는 게임을 즐겨 하셨죠.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은 너무 즐거워 보였습니다. 카드게임의 일종으로 똑같은 모양을 맞추는 게임을 하면서 재미있어 하셨습니다. 할머니들이 바쁘실 때는 아빠를 붙잡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와 우리들은 엄마가 무엇을 해서 웃는 모습이 신기했고 마냥 좋기까지 했었죠. 가끔 돈을 잃었다며 속상해하기도 하셨지만 엄마의 변화되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엄마의 우울증을 낫게 하는데 고스톱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할 수 있죠. 너무 즐거워하셨으니까요. 도시의 세련됨은 없어도 시골은 충분히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침에 등교를 할 때 만나는 동네 분들은 어김없이 조심히 다녀와라, 차 조심해라, 자신들의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것처럼 마음을 써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이런 따뜻함에 한국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텃밭을 일구시기 시작했어요. 넓지 않은 텃밭에 상추와 오이를 심으셨죠. 두 분은 꽤나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온 마음과 정성을 쏟으셨어요. 싹이 나기 시작하면 세상을 다 가지신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저도 엄마가 점차 웃는 일이 많아져 엄마의 기분을 살피는 일 따위는 언젠가부터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국의 시골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아 원망도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인데 왜 한국 이곳에서 살아야 하나 실망하기도 했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습니다. 학교도 멀어 자전거를 타고 나갔다 버스를 타고 다녀와야 했었습니다. 가끔 늦을 때는 옆집 할아버지가 버스 정류장까지 경운기를 태워주시기도 했어요. 언니랑 저는 경운기 타는 것을 재밌어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차가 생겨 엄마가 데려다 주시는 일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되었었죠. 엄마와 아빠도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엄마의 우울증은 한국에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완전 좋아지셨죠. 외로움을 많이 타던 엄마는 한국 사람들을 나누며 사는 모습에 점차 치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번 엄마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시골 생활이 지루하지 않아? 물어보니 단 한마디로 대답하셨어요. 전혀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일 것 같은데 엄마는 날마다 특별하다고 하셨죠. 어제와 오늘 어느 하나 그대로인 것이 없고 늘 새롭게 자라난다고 말이죠. 저도 엄마 아빠와 하는 시골 생활을 좋아했지만 서울로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도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골에 내려가면 힐링되는 느낌을 받고 쉬다 오고 있습니다. 엄마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의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매일 웃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엘라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엘라의 엄마가 한국에 와서 비로소 웃음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시골 어른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농사일을 하시며 매우 바쁜 삶을 살고 계시죠. 그럼에도 자연이 공존하고 그 환경이 주는 평화로움은 생각만 해도 편안해집니다. 엘라의 가족들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웃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 계속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슈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